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면 TBS의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언론 통제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요. 물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언론 통제냐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사실 아주 먼 옛날의 일만은 아니거든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가 언론 통제였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까요? 한국의 보수 정당의 DNA에 언론을 직접 통제해온 DNA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조직도 쉽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곰곰이 역사 해설은 한국 언론 통제 역사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언론 탄압의 역사는 사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출발합니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 일제는 매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을 폐간했고 말기에는 대놓고 친일을 일삼던 조선동아일보마저 폐간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사장은 폐간하는 대신 돈을 받기도 했다고요. 뉴스타파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족벌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광복 이후 자유를 되찾을 것이라 생각했던 언론은 그러나 독재 정권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독재를 비판하던 경향신문을 1959년 4월 30일 폐간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적필화 사건인데요.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해서 불안정한 권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훗날 복간된 이후 지금까지 여적 코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제하고 자신의 발밑에 두고 싶어하는 것이 독재 권력의 속성인데요. 군사 독재 시절의 언론은 사실상 존재가 희박해지는 수준까지 갑니다.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권은 불과 이틀 만인 5월 18일에 진보신문이던 민족일보의 사장인 조용수를 방공법 위반 혐의로 연행해 구금합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형시키기에 이르죠. 정권이 무려 언론사 사장을 사형시킨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민족일보는 중립화 통일론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립화 통일론, 그러니까 중립국이 되자라는 주장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던 혁신 정당들을 묶어주는 노선 중 하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던 쿠데타 세력에게 이 주장은 사실상 자신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혁신적 정치 세력의 주장을 대변하는 신문이자 그 주장의 핵심에 있는 인물인 민족일보 사장을 사형시키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 사건은 2006년 11월 과거사위원회에 의해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심이 열려 북한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사라진 것이 민족일보 한 곳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5월 23일 무려 1200여 종의 정기 간행물들을 폐간시키는데요. 916개 언론사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단 81곳, 일간지는 39개, 일간통신문은 11개, 주간지는 31개만 남깁니다. 이때 내세운 논리는 사이비 언론인 및 언론기관 정화 방안이었는데요. 사이비라? 과연 그때 살아남은 언론이 사이비일까요? 아니면 폐간된 언론이 사이비일까요? 짓밟는다고 다 짓밟아지는 건 아닙니다. 뜰 있는 언론인들은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고 그때마다 정권은 언론인들을 직접 탄압합니다. 이런 걸 필화사건이라고 하죠. 1962년 동아일보 논설위원 필화사건, 1964년 리영희 필화사건, 1968년 동양통신 군기누설 필화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1970년대 유신체제로 들어서면서 언론 탄압은 더욱더 강화됩니다. 아예 정보기관 요원들이 언론사를 상시 출입하면서 방송이며 기사를 검열하고 간섭하는 일이 계속됐는데요. 이때 동아일보 기자들을 필두로 한 언론인들이 유신 독재의 언론 통제에 맞서 언론 자유수호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 줄여서 동아투위라고 불립니다. 이 동아투위는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단 언론 자유화 운동 외에도 민주화 운동 전 과정에 활동가를 배출하게 된 것이죠.
당시 박정희 정권은 광고주를 압박해서 동아일보 광고를 중단시키며 압박에 나서는데요. 그러자 놀랍게도 동아일보를 돕기 위해서 무려 만여 건이 넘는 시민들의 격려 광고가 쏟아졌다고요? 그 첫 번째 격려 광고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무튼 그렇게 사투를 벌이는 동아일보를 이 독재 정권이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동아일보 사장부터 기자들까지 강제 진압으로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동아일보 경영진은 경영 악화를 내세워서 기자들을 대량 해고 또는 무기 정직 처분을 시키며 139명의 기자, PD, 아나운서를 몰아냈습니다. 독재 권력에 저항하다 쫓겨났던 동아투위 해직 언론인들은 41년이 지난 이후인 2015년이 되어서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혹했던 유신 시절보다 더 절정을 맞았던 언론 탄압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1979년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신군부는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할 계획을 세웁니다. 1980년 봄에는 K공작 계획을 내놓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전두환을 정의감이 강하고 우국충정에 불타는 청렴결백한 인물, 또 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머쥐고 가시밭길을 걷는 애국자로 아주 작정하고 이미지 메이킹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낯뜨거운 이 대하드라마 같은 기사들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아주 경쟁적으로 실립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급성장을 이루는데요. 사실 해방 직후부터 이승만 시대까지 조선일보는 발행 부수에서 한국일보에도 미치지 못하는 3, 4위권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전두환 찬양 기사인데요. 사실 일제시대 때는 신문 제호 위에 대놓고 일장기를 그려놓기도 했으니까 그 뿌리는 깊다고 봐야죠. 하지만 방송사들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땡전 뉴스가 이때 나온 거죠. 9시 뉴스 시간을 알리는 땡소리와 함께 가장 탑 뉴스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소식을 전하던 관행 때문에 땡전 뉴스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MBC와 KBS는 전두환 영상만을 따로 취급하는 편집실을 운영할 정도였고요. 심지어 두 번째로 대통령의 소식이 나간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관계자를 중징계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1월 권력 장악을 위해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정권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언론인 1000여 명을 해직시킵니다. 이때 언론 매체 44곳이 통폐합됐으며 정기 간행물 172곳이 등록 취소됐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한국판 분석행위라고 불리는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사들도 숱하게 사라졌죠. DBS와 TBC가 KBS로 흡수가 됐고요. MBC의 경우는 본사 주식의 65%가 KBS로 양도되며 사실상 KBS의 자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독재 정권과 맞서왔던 최초의 민영방송이었던 CBS도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보도 기능을 빼앗기고 종교 방송만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때 사라지게 된 방송국에서 고별 방송을 하며 눈물을 흘린 방송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고별 방송 지침이 내려와서 원고를 사전 검열 받도록 했다니 검열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만합니다. 이 언론 통폐합을 주도한 인물이 전두환 시절 실세 3허 중 한 명이었던 허문도였습니다. 허문도는 전두환 정권의 괴벨스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언론을 정권 발 아래에 두고 전두환을 영웅으로 만들기 위한 선동정치의 도구로 활용했던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는 나치 시절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1980년 12월 언론기본법으로 더욱 일상적으로 언론 통제를 하게 되는데요. 거의 매일 각 언론사에 청와대로부터 내려온 보도 지침이 전달됐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어느 면, 어느 위치, 몇 단에 실을지부터 방송 뉴스의 경우는 기자 리포트 말까지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했다고요. 이를 어길 시에는 구타와 고문이 이어지기도 했다고요.
이 같은 보도 지침은 영화 택시운전사, 영화 1987 등에도 등장합니다. 1987년 6월 항쟁은 한국의 언론 자유의 바람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론 자유가 하루아침에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 항쟁 이후 다양한 종류의 신문과 잡지들이 창간됐고 11월에는 언론기본법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 신문이 바로 이때 창간이 됐고요. 일간지들도 창간 붐을 이룹니다.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일간지가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잡지들이 붐을 이루는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언론계에서는 이 시기를 미디어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노태우 정부의 언론관이 자유일변도였을까요? 그럴 리가요. 1990년 노태우 정부는 KBS를 장악하려는 시도에 들어갑니다. 첫 민선 사장을 퇴임시키고 50 대변인 출신인 서기원을 사장에 임명한 것이죠. 당연히 KBS 사원들은 격렬히 반발합니다. 제작 거부 투쟁을 벌였으나 정권은 경찰을 투입해서 진압하죠. MBC, CBS 사원들이 동조 제작 거부를 벌이기도 합니다. 언론사가 물리적 충돌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 당시 21명의 구속자와 11명의 해직자가 발생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이후 시간이 흐른 뒤 이명박 정권에서 반복이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언론 자유화를 위한 투쟁은 언론의 자유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자유로운 언론 시장에서는 자본이 본격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30년 넘는 독재 시대에 멜모드급으로 성장한 이 보수 일간지들의 경쟁력이 다른 언론을 압도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언론 자유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계속해서 추진되는데요. 다양한 언론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되죠. 그 덕에 한국의 언론 자유도는 꾸준히 상승합니다. 2002년부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각 나라의 신문, 방송, 인터넷의 언론 자유 정도를 계량해서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노무현 정부였던 2006년에는 무려 31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 자유도가 69위, 70위까지 곤두박질치기도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네, 노태우 정부 시절 그 언론사 탄압, 판박이처럼 되풀이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 KBS 정현주 사장을 부당하게 해고하며 말 그대로 언론 통제 시대의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정현주 사장은 이후 무죄 판결이 났지만 이미 그 자리에는 MB 언론 특보 출신이 낙하산 사장으로 내려온 뒤였죠. KBS뿐 아니라 MBC, YTN 등에 잇따라 낙하산 사장을 내려보내며 방송을 장악하고 항거하는 언론인을 정치적으로 기소하고 또 해고하는 등 아주 대대적으로 언론을 탄압합니다. 보도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했죠. 그 유명한 PD수첩 탄압 사건입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MBC PD수첩을 향해 이명박 정부는 제작진 체포, 사무실 압수수색, 정부 부처와의 소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언론 탄압을 가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그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던 박형준입니다. 심지어 2009년 2월에는 바로 이 홍보기획관실에서 용산 사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라는 지침을 경찰청에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보도지침인 셈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노조는 박형준 후보가 부산시장이 되면 이 같은 보도지침이 부산시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의 언론 통제 기조는 박근혜 시대에도 이어집니다. 대표적 사건이 바로 세월호 보도였죠.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당시 언론사들의 행태는 생생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와대 홍보수석의 언론보도 개입 사건은 대표적 사례이자 아주 구체적인 언론 통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보수 정당의 언론을 장악하고 입안의 혀처럼 다루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정권을 잡고
잡자마자 언론 통제부터 시작한 것이 이 보수정당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어쩌면 이 정당의 DNA에 언론 통제 본성이 박혀 있는 건 아닐까요? 언론 통제 역사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